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하지만 이러한 부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혼인율과 출생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부산의 위기봉착은 갖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명맥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한 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자연 감소가 일어났는데요. 저출산의 혼인 건수 감소로 앞으로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 속에 갇혀버린 아이들의 삶. 특히 부산은 1000명당 출생아 수 4.5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산이 꿈꾸는 부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은 바다를 품은 도시답게 해양 도시로서의 발전을 꿈꿔야 합니다. 해양 산업은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이자 핵심적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다와 항만을 가진 부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의 역사성을 품은 원도심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제1의 항만, 대한민국 해양 수도의 위상을 다시 되찾아야 할 부산의 과제. 이제 부산은 제2의 도약을 꿈꾸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거점을 확보하고 도시와 항만의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국내 최대 항만으로 부산 시민의 자랑이자 오랜 역사를 지닌 북항을 재개발해 이제 부산을 국제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해양 물류의 중심 북항. 북항은 1876년 개항 이후 1887년 부산해관 부지 매축공사 및 확장공사를 시작했고 1902년 북빈 매축공사가 착공되면서부터 점점 북항의 모습이 갖춰져 갔는데요. 1962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북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항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90년에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5%를 처리하는 해양 물류의 거점이었으나 시설 부족과 경쟁항의 설비 구축으로 인해 점점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했고 2006년 부산항 신항이 개장되며 북항의 물류항만 기능이 약화됐는데요. 그렇게 동아시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북항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다의 패러다임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면서 또 한 차례 변화의 길목에 놓여 있는 북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미래 100년의 모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한 후 2008년부터 북항 일대에 개항 후 처음이자 전국 최초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북항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활용해 재래부두를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부산 북항은 근현대사 중심에서 부산과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온 부산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서려 있는 공간입니다. 1876년도 무역항으로 개항하였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군수 물자 그리고 원조 물품을 받는 입항지로서 1978년도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국내 최대 항만으로 국내외 무역은 물론 여객 수송까지 관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신항으로 항만 물류 기능이 이전하면서 북항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쇠퇴해진 북항에 대한 기능을 재정비해서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수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부산 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자부심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항 1에서 4부두, 국제 여객부두, 중앙부두 등 노후화된 항만 부지를 재개발하는 1단계 사업. 북항 재개발 사업은 금융과 관광, 사업, 연구 개발을 아우르는 신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오페라 하우스, 마리나 등 국제적인 랜드마크 조성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을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호주의 시드니 달링 하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이자 가장 작은 대륙인데요. 그중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호주 시드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코발트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새하얀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 하나로 멀고 황폐한 남반구의 섬나라 이미지를 한순간에 세련된 문화 중심지로 바꿔놓은 것이죠. 시드니의 대표적인 항구 재개발 사례에는 달링 하버가 있습니다. 달링 하버는 100여 년 전만 해도 대단히 공업지대로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컨테이너 선박이 등장하는 등 운송수단이 변화하자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에 달링 하버는 낡은 항만 시설과 방치된 철도 부지를 재개발해 세계적인 명소로 제2의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시드니 도심권의 배후 산업 기능만을 담당하고 관광도시 시드니의 입지를 약화시켰던 골칫거리 항구가 수변 개발과 연계한 도시 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 위락 지역으로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건데요. 달링 하버의 재개발 사례는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해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국제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면서 관광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간으로의 어떤 그 변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 지역의 최대의 문화, 예술, 관광을 복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선진국의 우수 사례처럼 항만 재개발을 성공시키려면 지역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 지역에 최대의 문화 예술 관광을 복합할 수 있는 해양 공간.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을 시작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원하는 미래 도시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북항 1단계 사업은 부산항 1부두에서 4부두까지 그리고 중앙부두 국제 여객터미널 일원 약 46만 평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해양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개발 사업의 공정률은 약 78%로 올 연말까지 95%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기반시설이 100% 완성되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9조 8천억 그리고 고용인원 창출은 약 6만 4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일 경우 약 공공시설은 50%이나 북항 재개발 사업은 7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공공시설 부지에 일부도 역사 문화 공간 그리고 해양 레포츠, 마리나, 오페라 하우스, 경광수로 같은 다양한 해양 관광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부산 시민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08년 시작된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18년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엔 북항 재개발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산항 북항 통합 개발 추진단이 출범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코레일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부산항 북항 통합 개발 추진단 출범 후 가속도가 붙어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만시설 보호구역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아예 통제구역이었습니다. 멀리서 배가 들어오면 백고동 소리를 듣던 곳.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전면적으로 열리게 되는
문화공간이나 여가 공간들, 마리나 센터도 들어오고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해양 레포츠 센터나 그리고 일부두의 여러 가지 그 지역 자원을 유지한 아카이브 공간이나 전시장. 부산역 앞쪽은 유라시아 플랫폼, 뒤쪽은 보행데크로 연결되고, 이 보행데크는 배후의 친수 공간과 함께 연동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합 연계의 첫 물꼬도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신해양 산업의 중심지인 북항. 북항 재개발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쾌적한 미래형 수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 미래형 해양 관광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현재 부산 시민 83% 이상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산 시민 87% 이상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부산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92% 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절충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왔습니다. 부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북항 재개발 지역이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부산 도심 난개발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산의 어떤 중심 공간이 되고 광역 거점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이었고, 그런 일들을 계속 부산시에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수립됐던 여러 마스터 플랜 중에 북항 재개발 사업하고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몇 가지를 도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도출된 사업들은 북항 사업과 그리고 철도 지하화 사업, 그리고 엑스포 사업. 빌바오는 산업혁명 이후 철강, 조선, 화학의 공업 도시로 스페인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로 손꼽혔지만, 철광석이 고갈되고 조선업이 무너지자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도시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들은 차례로 문을 닫고 실업률은 35%에 육박했는데요. 도시가 쇠락하고 있던 20세기 후반, 마케팅 전문가인 필립 코틀러의 조언 하나로 도시의 모습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빌바오에는 에펠탑이 없다는 이 한마디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1997년 프랭크 게리 건축가는 드라마틱한 외형을 갖춘 동시에 빌바오의 기존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고, 그 후 인구 40만 명이 채 안 되던 빌바오는 한 해 관광객 1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 것이죠.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얼굴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북항은 그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진 채 부산 전체를 개선시켜야 하는데요. 좀 더 체계적인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의 도약을 위해 1단계 사업에 이어 2019년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등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개장되더라도 그 주변 지역이 항만과 철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전체 면적이 15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의 면적은 228만 제곱미터인데 1단계 사업의 면적 가지고는 세계적인 해양 도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포함하면 약 한 115만 평 규모입니다. 그 정도 되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이 100년 대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도부지 그리고 원도심의 배후부지를 포함해서 결합 개발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항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면 2단계 사업은 유휴 항만, 철도 시설 등을 포함한 도심과 맞닿은 지역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을 공공 개발하는 원도심 대개조와 연계해 추진되는 것도 2단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단절된 도심을 이어주고 역사 문화 자원은 보존하며 난개발로 인해 훼손된 지역은 치유 복원해 부산 고유의 도심 지형을 되살리는 것이 2단계 사업의 핵심인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이제 인구의 50% 이상이 경제 활동의 70-80% 이상이 수도권에 다 집중되면서 지역이 쇠락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수도권에 더 가밀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쇠락의 위기를 겪다 보니까 자꾸 수도권을 쫓아가야 되고 수도권을 따라한다라는 식의 따라잡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저는 물론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또 다양하고 풍부한 어떤 인프라들을 지역에서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 자체가 자기 고유의 어떤 개성과 특성들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진역의 철도와 북항의 컨테이너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가 풍겨지는 이곳은 범일 5동에 있는 매축지 마을입니다. 이곳은 서민들의 애환이 깊게 배어있는 원도심 마을로 도심의 그늘 속에서 묵묵히 오랜 세월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골목 속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아직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도시 재생을 통해 본인들의 삶이 아닌 후손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6.25 동란이 나고 피난민들이 이곳에 거주를 하면서 말방을 거주지로 살면서 아마 이 매축지라는 마을이 형성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물론 그때 해방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이 나면 다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더 어려웠고 옛날에는 장화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질퍽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게. 항상 매축지 마을 하면은 주변 인식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의 자녀 역시도 일단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 일단 안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을. 그러니까 애들도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 바다를 메워 만든 매축지 마을.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시가지 및 항만 배후지 부족 문제로 수많은 땅을 매축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발생 이후 매축지 마을은 피난민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도심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죠. 그 지상 철길 부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 어떤 그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항 2단계하고 원도심하고 철길 때문에 지금 차단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저 바람입니다. 교통도 중심지고 요지라서 사통팔반 다 뚫리가 있어서 여기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좋은 땅에 우리 후손들이 좋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급이 정비가 되고 하면은 아마 좋은 곳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부지는 원도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역사성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 재생을 통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일단은 원도심이라고 한다면은 부산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부산의 원도심은 이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지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구라든가 중구 중앙동 이런 지명을 들어보시면은 이곳이 한때 이제 부산의 중심이었다는 의미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으로 근대화가 된 도시가 부산이고, 그리고 6.25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곳이 바로 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의 역사를 탐구하고 원도심을 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부산을 여행하고 그리고 진짜 부산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도심 여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민수 씨는 가파른 고개만큼이나 굴곡진 세월을 품고 있는 원도심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에 원도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지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다면 소통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도심이 지니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성,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부산의 근현대를 겪어왔던 부산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산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장소로서 이제 원도심에서는 산복도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산자의 배복자, 산의 배부분을 관통하는 도로다. 외부인들은 단순하게 이 도로를 도로의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산복도로는 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6.25 전쟁 피난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품었고 부산에 왔던 가난한 도시노동자들을 품었던 정말 중요한 장소가 바로 산복도로죠. 북항 재개발 사업은 오랜 시간 단절돼 왔던 원도심과 그 중심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핵심은 항만, 철도, 원도심의 결합 개발인데요. 철도와 항만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부산의 원도심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항만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북항. 지금은 본래의 역할을 잃었지만 여전히 부산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산 속에서 가져왔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 100년의 미래를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북항. 이곳에서 또 다른 미래 해양 산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부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제관광도시에서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해양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해양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선 개발, 아이템 개발 등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산항을 가로지르는 7개의 다리입니다. 지난 2월 원도심 대개조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담은 도심 재창조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습니다. 북한과 원도심을 잇는 통경축 7개가 마련되고 비즈니스 파크와 수변 공원이 조성되는 등 도심 재창조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 및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해 금융과 비즈니스, 연구 개발 특화,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로 개발, 육성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자성대부두를 중심축으로 3개의 거점 단지를 조성해 미래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이것이 바로 부산의 이야기를 하나로 함축시키는 대형 콘텐츠의 개념인 것이죠. 자성대 베이라고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현재는 관공선 부두죠. 그 부두가 이제는 친수 공간으로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에서 사일로 부지가 굉장히 랜드마크로 보이는데, 배후의 수정산 체육공원에서 이 사일로 컴플렉스까지 내려다볼 때 여기에는 부산의 배후의 통경축 관리가 함께 일체적으로 된다라면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자성대베이라는 친수 공간과 그 끝에 이런 문화 컴플렉스 공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배후 원도심과 이 자성대베이가 만나는 것, 그리고 이 베이 끝에 그 사일로 컴플렉스를 온전히 공유지로 만드는 것, 이것들이 가장 큰 2단계 컨셉 중에 하나였고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 부산역 및 부산직역 철도시설 재배치, 배후 지역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재개발 사례입니다. 상업 기능의 중심지면서 항만 유산을 그대로 보존해 역사성을 보다 강화한 공간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국제교류, 도심 복합지구는 원코어 플러스 3 매그넷 콘셉트로 단지 중심에는 상업 기능을 집적, 해변에는 마이스, 수변 상가 등을 배치하여 항만의 유산을 활용해 역사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진 테라스 마이스와 4.15 컴플렉스는 24시간 열려있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면서 원도심과 상생 발전하는 미래 성장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부산의 100년 대계를 위해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해양 관련 금융, R&D 비즈니스, 해양 관련 신사업들을 집적해서 국제 교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철도시설 재배치와 지하차도 확장, 보행데크 신설, 트램 등 교통시설 확충으로 도시와 북항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글로벌 해양도시로 상생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도 1단계와 같이 이렇게 원도심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데크를 여러 개 설치하고 지금 현재 있는 1지하차도, 2지하차도를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할 겁니다.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지역이 조화롭게 개발될 것입니다. 여기에 부산이 강점인 신해양 산업이 집적되어서 경제활동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 그러면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더 뛰어난 세계적인 향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교통망 구축이 가장 필요합니다. 종합교통망 체계가 구축되면 북항 재개발 지역 일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침체된 원도심과의 교류 강화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요. 또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등과 연계해 철도시설을 부산역 인근으로 재배치하고 부산진역 CY를 이전하는 등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부선이 110년 동안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을 많이 됐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도심 낙후나 도심을 단절하는 사실 역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기본 계획이 시작되어서 2016년 제3차 국토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역 같은 경우는 KTX와 SRT 중심의 고속철도 중심의 역이 될 것이고요. 부전역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철도역을 기종청역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부산진역 같은 경우는 물류기지가 강서구에 있는 신항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동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도에 재배치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항은 입지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축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이자 해양 항만 거점 지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관문 도시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는데요. 늘 무역의 중심으로 세계와 부산을 이어주던 그 공간에서 진짜 부산을 하나로 이을 대도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해양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성장하기 위해 종합교통망 구축, 원도심과 연결하는 지하차도, 고가도로 신설, 트램, 보행자 도로 마련, 신해양 관광 산업 등 부산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부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경우는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북항 재개발이 공공성을 지키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건축을 지향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2단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됐던 1단계와 달리 수용, 사용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원칙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1단계 사업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에 대한 사업 수익성이 어떤 국가로 다 사업 이윤이 다 기속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그 사업의 이익, 그 사업성과 공공의 이익을 이 두 개를 잘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은 상당히 다른 데와는 다르게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바로 이 지역사회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사업의 2단계 사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에서는 도심과 바다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초량축과 수정축까지 개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도심과의 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기존의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확장하고 연장함으로써 원도심의 연계성을 개선하고 또 정체를 완화해 볼 수 있고 부산항 북항 2단계 구간에서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외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가 광역교통망들 체계를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제 그 준비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이제 서로 매칭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행사를 효과적으로 주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북항 재개발 사업 종합교통망 체계는 북항 일대를 원형으로 잇는 환상형 교통망을 구축해 7대 특화지구로 연결하고 기존 간선도로를 순환고리로 활용해 5개 광역도로 방향으로 연결시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요. 또한 저탄소 녹색교통을 확산하기 위해 신교통수단, 트램의 도입과 간선도로 BRT, 수상교통 등 대중교통 기반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좀 더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5개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맡은 역할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부산시는 국내외 투자 유치와 컨소시엄 내 의견 조율, 도시계획 관련 행정 절차, 재개발 관련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부산항만공사는 개발 경험을 살려 항만 개발과 사업 총괄 등을 관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진행해온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과 조성, 분양 업무를 주로 맡아 관리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 재배치 문제와 이전 부지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부산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해양관광과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려 자문의 역할인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북항 재개발 자체가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항만 재개발 사업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직접 이렇게 진행하는, 즉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개발 추진단을 정부 주도로 직접 꾸렸고요. 이 지역이 단순한 어떤 해양 항만 산업이 아니라 원도심과의 연계성 속에서 또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과 또 이런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해내고 각계 전문가들과 또 시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고 또 각 사업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같이 고려하고 의논하고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약 한 5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재개발 2단계 상당 부지가 엑스포 개최 후보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선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구역 외에도 북항에 인접한 군사시설인 55 보급창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엑스포 개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면적 확보인데요. 4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해 유효 면적이 최소 20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하지만 현재 55 보급창 등의 군사시설을 옮겨야만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을 수 없는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금단의 장소. 과거 일제강점기에 바다를 매립을 해서 석탄 저장소로 활용을 했고요. 석탄 창고죠.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거기에 이제 팔부도와 함께 팔부도 들어오는 군수 물자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시설, 그게 바로 55 보급창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항구와 부산 도심을 단절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북항이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하는 부산 전체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60년, 70년 전의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일종의 흉물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변화 발전에 걸맞게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5 보급창 반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전면적인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과 도심 연결의 선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55 보급창 반환 범시민 운동본부까지 결성돼 반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등 북한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금단의 땅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완전히 혁신적인 변신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선 지금 재개발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다가 그동안 도심과 단절되어 있던 것이 트이기 시작을 했고, 또 주변에는 문현금융단지, 또 국제여객터미널, 이런 국제적인 시설, 거기에 딱 중간에 55 보급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흉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 보급창이 북한 재개발이라는 전체적인 과정, 또 현재 2030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2030 엑스포를 유치하는데도 지금 현재 55 보급창이 저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 서명이라든지 또 집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선 그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시민적 힘으로 이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동구청,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시도 55보급창 반환에 대해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하고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금 시민이 중심이 된 이런 반환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미군이 북한 팔부두로 들어온 군수 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55 보급창. 지금까지 70년 동안 부산시에 반환되지 않고 부산의 굴곡진 근대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항대교가 들어서고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55 보급창은 이미 군사시설을 상실한 지 오래. 현재는 진입철도가 끊어지고 수년간 철도 수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찾아오는 발길 또한 끊어졌는데요. 높은 담벼락과 철책에 가로막혀 있는 또 다른 분단 세상인 이곳을 하루빨리 되찾아 엑스포 기념공원으로 조성해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인류의 삶을 혁신하는 과학기술의 진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월드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월드엑스포는 인류 문명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전 세계의 과학, 기술, 문화와 새로운 미래가 전시되는 경제, 문화 올림픽인데요. 특히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규모가 가장 큰 국내 첫 등록 엑스포로 전 세계의 북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2단계 사업은 그 전체 구역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그 유치 예정 부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3년에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약 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행정 절차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단지가 들어선 상하이 황투강 상공이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아졌습니다. 사상 최대 경제올림픽답게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12개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전시관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성공적인 월드엑스포 개최에 있어서 상하이 엑스포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10년 중국 상하이는 월드엑스포 개최로 경제 강국의 부상을 알렸는데요. 7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 참가, 경제 효과 110조 원, 63만 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월드엑스포 개최는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도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발판 역할을 해온 것이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는 북항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항은 동북아의 관문 수도이자 유라시아 게이트웨이로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했는데요. 이제 북항은 2030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알릴 길목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건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전시관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분야의 그런 수요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일자리로 가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엑스포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은 그런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특히 지역의 이런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접목한 이제 R&D 형의 이런 일자리들, 스타트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이제 조성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교육적인 면입니다.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고 또 각 나라들이 하고 있는 가장 첨단된 그런 기술도 접목을 하고 그런 엄청난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 엑스포지만 이미 국내에 개최됐던 다양한 월드엑스포 유치를 참고해야 합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는 인정엑스포로 개최됐는데요.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물론 전 세계 관람객 유치로 인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또한 상당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12조 원, 관람객 수 800만 명을 기록하며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했는데요. 기존의 작은 항만 지역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시키는 등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해양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수엑스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수는 2차례 엑스포 개최의 기회를 놓쳤고 그 후 30만 명도 채 안 되는 여수 시민들 모두가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그 결과 3번째 만에 유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엑스포 개최 이전에는 여수가 이제 관광도시라는 인지도가 이제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2012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처음으로 1000만 방문객을 달성한 이래로 꾸준하게 지금 1000만 명 정도 이상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명실공히 남해안의 대표 해양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여수는 2012년 엑스포 개최 이후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 이후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수 엑스포 당시 박람회장은 오동도 인근 여수신항 일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항만도시답게 바닷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쿠아리움 조성으로 개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성공적인 해양 전문 엑스포로 평가받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인 이곳에는 3만 4천 마리의 해양 생물을 확인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여수 엑스포 개최로 교통 인프라도 크게 변화했는데요. 교통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도 여수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양 관광의 메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수가 가지고 있는 해양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가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죠. 처음으로 KTX 기차가 투입이 되면서 개최 전에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차로 10시간이었어요. 지금은 3시간. 교통 인프라가 아무래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부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한 차로 오시더라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여수라는 지역은 특이하게 이 지역 시민사회 활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2012년에 성공적으로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손꼽히는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게 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50만 명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시킵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바로 북항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2019년 11월에 산업부, 해수부, 외교부 그리고 부산시와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기획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작년 12월에 부산 엑스포 유치 의향서를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 때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박람회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인 1,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약 300만 제곱미터에 걸쳐서 지금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조성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계획, 그리고 박람회 이후에 사후 활용에 관한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수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강서구 맥도 일대를 최적지로 선정했지만 이후 북항으로 엑스포 개최 부지를 변경했는데요. 부산역 배후 해안을 매립해 개발한 북항 일대는 맥도에 비해 부산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강하며 부산역,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과 연계도 좋아 종합교통망만 잘 구축된다면 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엑스포의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유발 효과를 어디다가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정책을 어디다 세우느냐, 외곽 개발이냐, 아니면은 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정책을 둘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엑스포에 파생되는 그런 43조 원이라는 생산 유발 효과를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할 것인가가 아마도 맥도에서 북항으로 옮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개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부산시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가하고 있는데요. 부산을 넘어 국내 전반의 경제 위기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5월 중에 그 국무총리 명의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의향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주제, 박람회 개최 일자, 그리고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등을 모두 포함해서 국무총리 명의로 제출할 계획이고요. 우선적으로 민간유치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유치위원회는 정치계, 재계, 외교, 문화, 예술계를 통합해서 한 10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부산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준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홍보단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액튜버 홍보단을 모집해 트렌드에 맞는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인데요.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직접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2030 월드 엑스포는 준비 신청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해 관광 자원을 갖춘 준비된 도시로서 편리한 교통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글로벌 역량 기술을 활용해서 꼭 부산이 엑스포 유치국으로 선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 대신 대부분 온라인으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저는 사실 엑스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액튜버를 하게 되면서 엑스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엑스포가 얼마나 이 한국에서 중요한지 그래서 관심이 조금 가지게 됐어요. 저희 부산에 이런 청년들이 취업률이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타지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이런 취업 문제도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30명을 모집해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되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액튜버 홍보단. 올해 12월까지 각자 한 편의 촬영과 편집을 각자 개성에 맞게 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현재 미디어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범국민 인지도 제고와 유치 열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액튜버 홍보단과 더불어 지역 대학생 300인으로 구성될 2, 3부 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 감성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각종 축제와 행사를 연계한 대시민 홍보 활동 등 엑스포 유치 신청 전 국민의 관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BI에서 이런 엑스포 유치 도시의 경쟁력을 볼 때에 얼마만큼 지역 사회하고 시민들의 지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지지의 열기가 보이느냐라는 부분도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엑스포를 유치한 오사카 간사이지요. 특히 이제 오사카시의 경우는 이 시사단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완전히 도시 전체가 엑스포로 다 이렇게 도배가 돼가지고 마치 이미 엑스포가 다 유치가 돼서 엑스포 개최를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서 굉장히 감동을 주고 뭐 그 결과 엑스포를 유치해내는 유치에 관련된 이런 붐압과 지역의 또 시민들의 열기 의지를 모아서 그렇게 이제 그 의지를 그 실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야겠다는 게 저희 전략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멋지고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곳에서 세계 엑스포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종 사회 각층의 모든 인사들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외교 라인까지 총동원해서 저희가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우리 부산 지역의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울산, 경남 지역에까지 시민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넘어 다양한 영역의 진화를 이뤄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2030 월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지구촌의 시선이 모두 이곳에 쏠려 부산항 북항 일대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023년까지 북항 2단계 사업이 착공되어야 하지만 사업 착수에 필요한 행정 소요 기간에 따라 자칫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이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해양 관광 거점 북항.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부지가 완공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배로 극대화될 텐데요.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이곳이 바로 부산의 미래의 모습입니다.